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지금 환율이 1,400원에 임박하고 있어요.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내수 침체 시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내수 침체 시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기준금리 관련해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이 뭐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쉽게 생각하면 내수 시장이에요. 내수 물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출 물품 또 내수 물품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제 부동산은 내수 시장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결국은 돈 문제죠, 돈 문제. 자,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대부분이 다 수입품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도 하고,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수입을 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물건이 비싸집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같은 1달러를 주고 사더라도 옛날에는 뭐 1,300원, 1,200원에 샀던 거를 지금은 이제 1,400원 가까이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물건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수가 침체됩니다. 요거에 관한 가장 쉬운 거는 뭐 우리가 요즘 뉴스에 맨날 보면 자영업자 분들 계시죠. 장사하시는 분들.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또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수가 이제 좀 원활하지 않고 우리가 쓸 돈이 적다, 이런 얘기죠. 쓸 돈이 적어지면 부동산은 내려갑니다. 왜? 내수 물품이기 때문이죠. 내수 품목으로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미 기준금리 추이인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5.5%인데 우리나라는 3.5%로 동결을 했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미국 따라 올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금리가 너무 높아졌을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생각하에 이제 우리나라 에서는 지금 3.5%로 동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좀 내리더라도 한국은 사실은 이미 2%를 미리 낮춰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따라 내리기에 대단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왜냐면 미국에 가면은 2%라는 이자를 더 주는데 뭐 한국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외화 유출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 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죠. 이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환율 말씀드렸던 때가 1382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자로 139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기사에 보면 이제 1,400원은 무조건 맞겠다, 뭐 이런 정부의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그 기사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제 요런 지금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기다리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더라도, 한국은 진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낮춘다면 뭐 많이 낮춰야 0.25% 정도, 정말 미미하게 낮출 수 있는 정도의 여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2% 낮추려면요 아마 1년 넘게 걸릴 겁니다. 한국은 사실은 1년 넘게 안 낮춰도 이미 낮춰놓은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내리는 만큼 똑같이 내린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면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요거에 관한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날짜 순으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2024년 6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이미 이때 이제 1,400원이 여기 보면은 장 초반 1,400원을 뚫기 직전이었던, 요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1,400원을 돌파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연금 외환 사프 증액 발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이 해외도 투자를 하고 국내도 투자를 하고 돈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큰 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국민연금은 외국에 투자할 때는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달러를 필요할 때 사오기도 하고 또 남으면 시장에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워낙 큰 손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달러가 요동칩니다. 요거를 이제 시장 개입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그냥 상호 스왑을 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빌려줬다 다시 갚고 하는 이런 약간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거든요. 요거를 체결을 했다. 근데 이게 증액을 발표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발표되고 나서 1400원을 뚫기 직전이었다가 이제 1380원대에 마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한 거죠. 살짝 개입을 해서 좀 안정화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6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뉴스 보면 그 얘기 나오죠. 7월 3일자 뉴스인데 외환 보유액이 이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외평채 만기 및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제 달러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이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거니까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왜 줄었냐라고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냈겠죠. 근데 이제 다음 기사를 보면 7월 16일이에요.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7월 16일까지 왔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녹화하는 게 7월 21일인데 다시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 보면 한 6월 달이 요쯤이에요.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 이제 이쯤에서 이제 스와프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1391.5원까지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뭘 하냐면 지금 달러 선 조달 한도를 3배 확대를 추진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선 조달 한도를 이제 월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내용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아까 내용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한국은행이 있고, 여기가 국민연금이 있고, 여기가 외화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 국민연금, 외화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달러가 국민연금이 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달러가 필요하면 외화 시장에서 사와야죠. 그죠? 외화 시장에서 이렇게 사오면 뭐죠? 국민연금이 거대한 수요가 되죠.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여기서 직접 사면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니 요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사실은 이렇게 스와프를 체결을 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니들 줄 테니까 여기서 사지 마. 그 뜻이거든요, 이게. 이 외화 시장에서 사지 말고 그냥 환율이 그러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사지 말고 그냥 우리에서 직접 가져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갚고 그래.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이 선조달 한도라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은 워낙 큰 돈을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쉬운 걸로 달러가 쌀 때, 그러니까 저렴할 때 사놓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비쌀 때 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소위 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죠. 환율에 따른 수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현행은 월 10억 달러로 이제 그 선 조달 한도를 정해 놨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10억, 만약에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데 10억 달러보다 그 더 많은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경우가 생기면 나머지 부분은 외환 시장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외환시장에서는 수요가 생긴 거고, 그 수요가 생기면은 다시 또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1,400원에 지금 근접한 상황에서 무서운 거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차라리 니들이 쌀 때 달러를 좀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선 조달 한도를 높여줄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 사지 마. 최대한 니들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해. 지금 외환시장에 니들이 움직였다가는 니들의 엄청난 자금이 움직이면 이 달러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딱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통화 스와프의 금액 최대 한도도 높여놨지만 이제는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는 거를 최대한 줄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단기 조달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을 미리 소량 분산 매도해 둘 수 있다. 그런데 다만 한도를 넘어서면 외환 시장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매수 매도 주문이 몰리면서 환율이 튈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 외환 시장에 직접 가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를 최대한 줄여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동산은 첫 번째로 내수 경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죠. 내수 시장인데 요게 이제 과거 사례가 있어요. 한번 이거를 이제 너무 설명이 길어질까봐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락기라고 하는 2008년에서 2013년, 2009년에는 잠깐 현재처럼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처럼 반등이 왔다가 계속 밀렸죠. 여튼 이 시기 2008년에서 2013년 시기는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 기업은 당연히 좋아졌죠. 떼돈을 벌었습니다. 수출 기업은. 근데 내수 기업은 불황이 됐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졌죠. 다른 말로 내수 불황이 된 겁니다. 내수 불황이 왔어요. 환율이 높아져서. 내수 불황이 왔을 때 이 시기는 어땠냐면 모두 알듯이 부동산이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상승론자들이 금리만 내려가면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2년에서 2013년기 2008년에서 13년까지 계속 하락했거든요. 2009년에 잠깐 반등했지만 근데 2012년에서 2013년기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낮췄습니다. 한국도 3.25%에서 2.5%까지 3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낮췄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어땠냐. 모두 다 알다시피 부동산이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화 가치가 계속 안 좋았고 환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수가 계속 불경기였어요. 내수 불경기 영향으로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동산은 하락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2013년 말부터 2021년 최근에 떨어지기 전까지죠. 이때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계속 올랐죠. 그리고 금리도 201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됐냐.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 기업은 좀 불리하죠. 옛날에 외국에 1달러에 팔았던 거를 환전을 하면은 1,300원, 1,400원 받던 거를 이제 뭐 1,100원, 1,200원 받더니 앉아서 달러당 1, 200원씩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보다는 내수 기업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내수가 좋아졌죠. 내수가 활성화됐죠. 이 상황에서 부동산은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내수 시장이고 한국은 수출과 수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수는 불황으로 들어가고 내수가 불황이 됐을 때 내수 시장인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좀 떨어지는 상황을 많이 보여왔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뭐 이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전 나라가 다 떨어지거나 전체적으로 모두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순차적으로 움직이겠죠. 영향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환율이 1,4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00원이 가려고 할 때마다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지 환율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다음 주가 1,400원을 돌파하냐 마냐의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징성인 것 같아요. 1,390원이나 1,400원이나 뭔 차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뭐 정고점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이 앞자리가 바뀌는 요런 상징성에 의해서 1,400원 넘어가는 순간 대단히 이제 환율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한국도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실제 아마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걸 가장 원하는 거는 정부일 겁니다. 미국이 빨리 금리 낮춰주기를 가장 학수고대하겠죠. 근데 요즘 트럼프 후보자의 표현을 들어보면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